안녕하세요. 당신의 톡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여자입니다. 그동안 좀 유별난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하나의 버릇이 생겨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면 전 언제나 왜요? 라고 받아치는 것이었죠. 신혼 초에 매주 일요일은 시댁에 와서 아침을 먹으라는 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시집 온 지 달랑 2주 된 새댁이어서 우선은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 고작 28살이었고요. 그렇게 3주 갔습니다. 그냥 가서 아침만 먹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아침 8시쯤 맞춰가니 재료만 있고 저보고 밥을 하라더군요. 밥조차도 안 쳐져 있지 않았습니다. 먹고 싶은 건 정해져 있고 재료가 있으니 만들어 내라는 식입니다. 그냥 김치랑 밥이랑 계란 풀어 국이나 내놓고 싶어도 이미 메뉴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 새끼한테 왜 이걸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 그래도 처음엔 몇 번 해주다가 아닌 것 같다고 해야 한다. 어른들한테는 처음부터 무조건 싫다고 하면 해보지도 않고 그냥 반항하는 걸로밖에 안 보인다. 그러니 엄마랑 쓸데없는 기싸움 하지 말고 한 반년만 하고 그때 가서 지금 잘했으니 횟수를 줄이자거나 없애자거나 하면 할 말이 생기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3주 해보니 개소리더라고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4주째 되는 날 아침에 가서 이거 왜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정주부도 아니고 맞벌이인데 소중한 주말에 내가 늦잠도 못 자고 평일에 일하느라 바빠서 미뤄뒀던 집안일도 못하고 이렇게 고생을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요. 생일이나 집에 경조사가 있으면 찾아뵙는 거 당연하지만 도대체 이거 왜 하느냐고요. 그랬더니 요리를 가르치고 살림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더군요. 저 일본 유학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혼자 산 지가 8년이 넘어서 웬만한 살림이며 요리 다 하고 그리고 살림을 왜 내 집 말고 다른 데서 배우는지 모르겠다. 그 이유밖에 없는 거라면 난 살림 요리 다 할 줄 아니까 이렇게 강제적으로 일요일 아침에 와서 요리할 필요가 없으니 앞으로 오지 않겠다 라고 했어요. 신랑은 마치 못 볼 거라도 본 것처럼 뜨악한 표정으로 어버버거리고 시어머니는 정수리까지 빨개져서 금방이라도 소리 지를 것처럼 하더니 시아버지 눈치를 보시대요. 아니나 다를까 시아버지가 그러게 내가 뭘 했냐고 쓸데없이 시어머니 권위를 보이네 어쩌네 하면서 애를 들들 볶더니 당신이 말한 권위가 이런 거냐며 한심한 여편네라고 소리 지르시네요. 분명 나는 하지 말라 했다. 그런데 니네 시어머니가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나 있으라며 며느리 초장에 안 잡으면 나중에 이빨 다 빠져 죽밖에 못 먹을 때 죽도 못 얻어 먹는다며 하도 시끄럽게 굴길래 냅도 봤다. 말 잘했다. 집에 가라. 그리고 내가 부를 때까지 오지 마라. 오고 싶으면 며칠 전에는 연락해서 약속 잡아라. 나도 내 집에 주말 아침부터 며느리던 아들놈이던 들이닥치는 거 귀찮다. 해서 기쁜 마음으로 쫓겨났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 포기 못하고 끄떡하면 이상한 거 요구하시더라고요. 한여름 삼복 더위에 영덕 사시는 시이모님이 올라오신다며 저보고 터미널 가서 모셔오라기에 언제냐 물었더니 내일 오전 도착? 저 회사 가는데요. 휴가 내면 되잖아. 이미 퇴근해서 집인데 휴가를 어떻게 쓰나요? 아우 내일 못 간다고 회사에 전화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말문 막히시대요. 시이모님 제가 올라오시라고 한 것도 아니고 서울 시댁에 에어컨 바람 쐬시러 피서 오시는 건데 그걸 제가 왜 모시러 가야 하나요?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연차까지 쓰고? 그랬더니 말 더듬으면서 그럼 누가 가냐 하셔서 그러면 신랑 보고 가라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서 압권이 내 아들은 내일 일하잖아. 진짜 어이가. 그래서 저 그냥 대놓고 박장대소 했습니다. 네? 어머니, 저도 일한다니까요. 그랬더니 온갖 짜증을 다 부리면서 전화 끊으시대요. 진짜 내일은 일도 아닌가. 그 후에도 뭐 많아요.
생신도 아니고 아무 날도 아니고 용돈도 달마다 50씩 드리는데 갑자기 여름에 세일한다면서 모피를 사달라시기에 제가 왜요? 신랑이랑 제 휴가를 시삼촌 네 파주댁에서 보내자며 날짜를 맞추라길래 제가 왜요? 저랑 동갑인 도련님 여자 좀 소개시켜주라고 하길래 제가 왜요? 친정엄마 브랜드 옷가게 매장 하시는데 한번 구경 가고 싶다 하셔서 모시고 갔더니 너무나도 당연하게 옷 얻어가시면서 고맙단 말을 아들 잘 키웠더니 이런 것도 얻어입네 라고 하십니다. 그래 놓고 다음 시즌에 또 가자고 하시길래 제가 왜요? 했어요. 그 아들 가진 유세 떨 때 신랑도 옆에 있었으므로 내가 왜 같이 가기 싫어하는지 아주 잘 압니다. 그러다 지난 주말에 결국 어머님이 일을 크게 벌이셨어요. 주말에 쉬고 있는데 본인 여고 동창들이랑 커피 먹다가 저보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멀지 않아서 우선 나갔습니다. 동창 모임인지 몰랐고 우리 집 근처에 5일장이 큰 장이 서는데 마침 그 장날이라 같이 장이나 보장 건 줄 알았어요. 갔더니 딱 봐도 제 기 꺾겠다고 불러다 놓고 후려치려는 눈빛들이 보이더군요. 뭐 물론 그 와중에도 쓸데없는 짓 한다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아주머님도 계시긴 했습니다. 아들이 잘생겨서 와이프도 엄청 이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단 수수하게 생겼다는 말을 하길래 아, 예 감사합니다 하고 웃으면서 앉았습니다. 주말이고 날씨도 좋은데 젊은 사람이 왜 집에 있냐길래 안 그래도 여기 어머님이 잠깐 들렸다가 가라셔서 돌아가는 길에 장이나 볼 생각이라고 했어요. 진짜 그럴 생각이었고 장바구니도 챙겨왔고요. 무슨 일 하냐고 물어보셔서 그냥 회사 잘 다닌다고 했더니 많이 버냐 물어보더군요. 정확히는 벌이는 웬만하고 요즘 젊은 여자들 일 욕심만 많아서 집에서 살림하는 게 더 나을 때도 많던데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때부터 이미 제 머릿속을 그래 어디 한번 미친년 칼춤을 춰보자 라는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웬만하진 않습니다. 그냥 남들만치 벌어요. 30대 초반이고 세후 260이고 여기에 수당 성과금 나옵니다. 신랑 달에 수당 다 합쳐서 한 310만원 정도 버는 것 같아요. 신랑은 저보다 4살 많고요. 제가 야근 많은 달에 성과금 합치면 신랑보다 벌어오는 돈이 더 많은 달도 간간히 있었습니다. 저의 외마디 대답에 질문자 아줌마 당황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고 너희 엄마가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시겠냐고 하시대요. 그래서 저희 엄마를 아세요? 라고 했어요. 겁나 해맑게 말이죠. 시어머니는 시어머니지 내 엄마가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저 결혼하고 2년 있다가 안암이 전이되어 돌아가셨어요. 그날도 내가 안경을 끼고 있었는데 시어머니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말을 했었는지 어떤 아줌마가 며느리도 친정아빠 닮아 눈이 약한가 보다 하면서 아이 낳으면 그쪽으로는 조심해야겠네 라고 하더군요. 이때는 정말 빡쳤어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에게 암 유전자를 물려줄 집안으로 우리 친정을 말하는 것 같았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병환을 내 약점 삼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친구분들에게 별 얘기를 다 하셨네요 라고 했어요. 어머님 똑바로 쳐다보면서 우리 아빠 소방관이셨거든요. 소방관 적어도 10년 이상 하면 몸 성한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기관지는 꼴초보다 더 엉망이고 그게 아니면 뼈에 철심 하나씩은 다 박혀 있고요. 그런 거 다 훈장으로 생각하시고 오늘도 살아있음에 늘 감사한 아버지셨어요. 교육관으로 말년 보내시다 은퇴하시고 그냥 노안이라 치부하던 눈 검사 받으니 암이 이미 많이 발전된 상태였어요. 아마 위험한 현장에서 일하시다 보니 유독물질도 많이 접하고 고온의 열기도 견뎌야 하니 눈이 많이 상한 듯 하다고 했었습니다. 의사가요. 여튼 이런저런 생각에 더 이상 거기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앉은 지 10분도 안 돼서 이런 모멸감을 겪어야 했으니. 그래서 왜요? 며느리가 튀어나왔죠. 어머니, 저 왜 부르셨어요? 왜는 무슨 왜야? 시어머니 동창들한테 인사나 하라고.
아, 네, 그러면 저 일어나도 되죠? 지금 장 봐서 집에 가야 저녁 준비할 것 같아서요. 아, 좀만 더 있다가 방금 왔잖아. 그래서 불편해요. 라고 했습니다. 이미 뚜껑 열리기 직전이었고요. 그러자 아까 애타령하는 아줌마가 어른들 앞에서 그렇게 불편한 티 내는 거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왜요? 라고 했어요. 어이없다는 듯이 허허 거리더군요. 불편하게 만들 말만 하시면서 불편한 티 내지 말라고 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아마 어머님 말씀만 들으셔서 저를 세상 가장 싸가지 없는 며느리로 알고 계셨을 테니 단체로 한번 혼내보시겠다고 부르신 것도 있을 거고, 진짜 싸가지 없는 건지 확인해 보시려고 부르신 것도 있을 것 같네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를 혼내시기로 부르셨다면 실패하셨고, 싸가지 없는 건지 확인하시려고 부르셨다면 성공하셨네요. 하고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쫓아나오시던 말던 그렇게 제 볼일 보러 가버렸네요. 이렇게라도 한마디 해버렸더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겠죠, 분명. 하지만 전 굴하지 않고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말 다행인 건 시아버지와 남편이 정상인이라는 거죠. 정말 세상에는 이렇게 매너 없고 막말 좋아하는 시어머니도 계시답니다. 당신의 톡톡과 함께한 사연 어떠셨나요?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